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주로운 남조선으로 갔다가 저국의 품에 다시 안긴 여러분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먼저 소개를 부탁합니다. 저는 2014년 1월 남조선으로 갔다가 2017년 6월 저국의 품으로 다시 안긴 전혜성입니다. 지금은 평안남도 안주시 문봉동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김만복입니다. 예, 저국의 품에 안겨 눈물 짓던 그때로부터 벌써 3년이 되었구만요. 예, 저는 평안남도 평성시 두무동에서 아내와 아들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전혜성 여성이 어떻게 되어 남조선에 가게 되었으며 이 족들의 머략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는지 그 동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저는 저 하나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릇된 생각과 남조선에 가면은 잘 먹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는 환상과 상상을 가지고 남조선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조선은 제가 상상하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술집을 비롯하여 여러 곳을 떠돌아 다녔지만 오는 곳 하나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돈으로 좌우지되는 남선 사회에서는 저같이 조국을 배신하고 도주한 여성들에게 차려지는 것은 오직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이 따르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돈도 벌고 연기도 하고 싶다는 생각에 괴뢰 TV조선에서 머략 제작하는 반공화국 머략 선동 방송 머랑봉 클럽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 반공화국 머략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었는지 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네. 저는 어려서부터 꿈이 예술인이 꿈이었댔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저국의 우월한 사회주의의 혜택으로, 교육 혜택으로 서학교 때는 조교성악반에서 성악을 전공하였고 기타를 비롯하여 가야금 등등의 악기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해서는 화술을 전공하여 전문예술단체에서 화술배우로도 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월남도주하여 일자리를 찾던 도중에 연기도 하면서 돈을 벌 수 없을까 하고 생각하던 도중에 그래서 박하영이라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괴뢰 TV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괴뢰 TV에 출연하게 됐는데 이제 그 박하영의 소개로 받은 그 괴뢰 TV 조선이라는 데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와서 시험을 보고 가라는 연락을 받고 이제 서울특별시 여의도 색강역 2번 출구 근처에 있는 곳에 가서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 그럼 시험이라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네, 시험이라는 것은 이제 노래도 시켜보고 기타도 시켜보고 화술도 시켜봅니다. 그리고 제가 저국에 있을 때 살았던 이렇게 생활 경험이나 이런 거를 두루두루 물어봅니다. 그렇게 물어보고 나서 이제 합격이 됐다 이제 이러면서 2016년 12월 초경에 저한테 이제 첫 촬영을 하자고 연락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2월 초경에 제가 머랑봉 클럽이라는 머략 방송에 첫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선에서 반공화국 머략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거의가 다 저 혜승이처럼 돈도 주고 또 그 거기에 오게 되면 또 텔레비에 나온다고 해서 속아서 그런 그 죄악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럼 전혜성 여성이 출연한 반공화국 머략 방송의 내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네. 머랑봉 클럽이라는 것은 탈북자들이 우리 공화국에 있을 때 이야기를 가지고 악질적으로 우리 공화국을 헐뜯고 반당 선전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머랑봉 클럽에 나가기 전에 먼저 나와 있는 머랑봉 클럽의 동영상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검색해 본 결과 이명박처럼 악질적으로 정치적 발언은 하지 않는구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가지고 이 머랑봉 클럽을 열심히 잘하면은 이제 영화도 찍고 뭐 인기도 높아지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이 길이 어떤 제약의 길인지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선뜻 출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모략 방송들에는 조리 머리를 들이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하나같이 우리 공화국을 헐뜯고 비방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거기다 발을 들이놓으면 빠지기가 힘듭니다. 맞습니다. 방송에 출연하는 모든 그 탈북자들한테 제작진들은 우리 공화국이 좋다는 말을 할 수 없으며, 그리고 이제 무조건 우리 공화국 말을 써야 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또한 그 탈북자들이 앞에서 하는 거짓말들을 저게 거짓말이라 이렇게 까발킬 수 없으며, 이제 무조건 이제 그렇게 이제 알고도 모르는 척 이렇게 하라, 이런 주의사항을 줍니다. 그런 방송사들에서는 그저 어디까지나 자기들의 그 구매에 맞는 말들만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 점을 갖다나 정말 강박하고 있는 거죠. 저는 남조선에 있을 때 린지언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 모란봉 클럽을 찍을 당시도 린지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남조선 놈들이 시키는 대로 악랄하게도 우리 공화국을 비방하고 헐뜯어댔습니다. 예. 그럼 직접 화면을 보면서 적들의 반공화국 모략 서동의 노절한 리민에 대해 파헤쳐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그럼 몇 살이죠? 17살. 17살 때. 네네. 영장 어디서 나야 되겠고 하니까 네. 장사할 생각을 해가지고 장사를 했습니다. 지연아 물건 들었으니까 와라면 저보고 술 팔라는 겁니다. 돈 번다는 생각에 팔게요 하고 그냥 그 배나 그걸로 술 막 담아가지고 메고 그냥 집에까지 옵니다. 네. 따랑따랑따랑따랑 하면서 막 소리가 그 병 부딪히는 소리. 그렇게죠. 이것은 제가 처음 어이선을 만나서 시험을 볼 때 어이선이가 저한테 묻기를 북에 있을 때 아이들이 학교 때 장사를 하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장사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옷장사나 술장사 같은 거를 하는 아이들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저보고 그럼 당신이 술장사를 했다고 말하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말하자 하니까 또 안 하겠다고 하면은 방송 출연에 시켜주지 않을 것 같아서 좋다 그럼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있지도 않은 소리를 제가 17살 때 술장사를 하였다고 거짓말을 지어가며 연기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그 모략 방송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거짓말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선에서 살고 있는 그 탈북자 자체들이 저건 뭐 좀 100%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니 저를 믿질 않아요. 그리고 역을 퍼붓는데 저 미친 것들 저 쌍년들 할 지랄이 없으면 집에 자빠져서 잠이나 자디 저기 가서 지랄 부른다고 그렇게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선 사람들은 그걸 사실로 어느 정도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믿으면서 그저 흥미거리로 보는데 이거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니 좋다는 소리 한마디도 없고 계속 그 무슨 허황한 소리만 계속 하니까 의문스러우니까 나와서 자기가 아는 거 탈북자나 아니면 나한테도 여러 번 물어보는데 아니 거기서 채널에서 나오는 그게 그 사실인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뭐 여러 가지 설명할 게 없어. 난 단 한마디로 말한다고. 저것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저기 가서 완전히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하나도 듣을 소리가 없고 완전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고. 그날 촬영이 끝나고 이제 어이선을 비롯해서 이제 같이 출연하였던 탈북자나 이제 남선 사람들이 저보고 이제 말을 참 잘한다. 뭐 전망성이 뭐 깊다. 계속 출연하면은 앞으로 영화 배우도 될 수 있고 카메라에 얼굴을 계속 비칠 수 있겠다. 이렇게 칭찬 같지 않은 칭찬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진짜 아무 생각도 없이 이게 바로 방송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내 자신이 어떤 제약의 길로 들어서는지도 모르고 마음이 둥둥 떠 있었댔습니다. 예, 정말 적들의 반공하고 모략 서동에 격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말이 다 나오지 않습니다. 깜빵 동기 맞아요? 아니 네, 어느 네, 분이 두 맞아요. 분이 네. 어떻게? 이정이랑 저랑은 모르는 사이, 간방에 오기 전까지는 모르는 사이였거든요. 근데 간방에 제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각자 탈북하는 와중에
같은 방에서 만나기란 인연이 아니고는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또 인연이 돼서 처음 만나서 되게 정을 쌓았어요, 둘이서. 사실 어느 감방이었는지 어디서 만났어요? 이것은 제가 장유정이랑 친구라고 이제 꾸며낸 동영상입니다. 이제 그때 제작진 놈들이 이제 장유정이랑 저랑 같이 타이 감옥에 있었던 것을 아는 다음에 어떻게 둘이 덕무처럼 이렇게 꾸며낼 수 없나, 꾸며내라,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친하지도 않았던 장유정이랑 친구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지도 않은 사실인 무슨 사과를 너나 먹었다는 둥, 뭐 계란을 같이 절반씩 먹었다는 둥, 이렇게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또한 이제 타이 감옥에 있을 때 남선 노래를 부르면서 같이 춤까지 췄다, 뭐 이런 나조 같은 소리도 지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장희정이가 자기가 이제 우리 공화국에 있을 때 교화소에 들어가서 이제 뭐 먹을 게 없다나니까 이것저것 다 주워 먹다나니까 맹장 수술을 하게 됐다. 근데 수술을 한심하게 해서 이제 염증이 생겨서 죽다 살아났다, 뭐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금시초문이고 정말 처음 듣는 말이라 깜짝 놀랐단 말입니다. 제가 이제 저한테 말했던 거는 자기는 이제 중학교 14살 때 그때 시인민병원에서 맹장 수술을 했는데 당시 태권도를 하다 나니까 운동을 했답니다. 수술을 하고. 그러니까 관리를 잘못해서 염증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생을 좀 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갑자기 무슨 교화소라느니 뭐 먹었다느니 뭐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깜짝 놀라고 솔직히 좀 아가 좀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버약 방송들에 나서면 어차피 그자들의 구미에 맞는 거짓말을 들어놓게 되겠구만요. 예. 이제 제작진 놈들이 대본이라는 걸 준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대본이라는 것은 이제 제 자신도 그렇고 출연하는 탈북자들한테 처음에 말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이제 어떻게 말하라, 뭐 이런 말 끝까지 다 있는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대본에는 제 자신도 모르는 내용, 모르고 느껴보지 못했던 내용들을 제 자신이 본 것처럼, 느꼈던 것처럼 그렇게 서술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데다가 그 대본이 제가 보는 대본이랑 이제 사회자한테 주는 대본이 다르단 말입니다. 이제 실례를 든다면 저희 대본에는 이제 무슨 북에 있을 때 뭐 쓰던 민간요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회자놈들한테 주는 대본들은 이제 무슨 제가 이제 그렇게 설명하시오 하면은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뭐 감기 예방에 좋은 무슨 마늘, 뭐 피가 나올 때 지혈을 돕는 뭐 오징어뼈, 뭐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로 이제 치료를 한다. 그 이제 굿 치료를 하지 말입니다. 처음에 찢어졌을 때 이제 구급 치료를 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회자놈들이 분석해서 이제 말하는 거는 북에 이제 무슨 의료 기술이 이제 발전되지 못하고 약들이 없다나니까 이런 미개한 방법으로 치료를 한다, 이렇게 악난적으로 비방한단 말입니다. 대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제 자기네들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라고 강박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어이선이가 촬영 도중에 대본을 들고 들어왔는데 그 대본을 지금 저와 이제 박수혜라는 자 둘이서 이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대본을 보니까 이제 우리의 최고 존엄을 이제 헐뜯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이선이라는 그 작자한테 난 이건 못하겠다, 난 이게 정치적인 발언이 들어간 거는 내가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나, 못하겠다, 이제 이러니까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누군 뭐 하기 좋아서 하나, 돈 40만 원 벌기가 쉽나, 하라, 촬영 시간 앞당겨졌으니까 빨리빨리 하라, 이러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또 이제 찍소리 못하고 또 이제 시키는 대로 이제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나니까 이제 거기에 참가하여 놈들이 써주는 대로 절절 배웠다 되면서 저는 우리 공화국에 천추에 씻지 못할 그런 죄악들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 모략 방송사들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저작하고 날짜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참가하는 애들이 자기 요구대로 되지 않으면 벌금 물리겠다, 또 출연 안 시키겠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요구해서 자기네 요구대로 끝까지 하게끔 그렇게 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만약 대본에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않고 이제 가만 앉아 있으면 이제 앞에 이제 텔레비전 같은 화면에다가 임지연 씨 빨리 말하세요. 무슨 말이라든지 빨리 하시오. 이렇게 이제 지령을 줍니다. 이제 그 지령을 이제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이제 가만 앉아 있으면 이제 저희 앞으로 와가지고 이제 형광판이 있는데 이만한 하얀 형광판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들고 와서 제 옆에 이렇게 흔들면서 앞에 보라고 이렇게 그런 지령 같은 걸 준단 말입니다. 지시를 주면서. 이제 그렇게 줘도 이제 제대로 말을 하지 않고 있으면 이거 제작진 놈들은 이제 자기네 놈들이 유도하는 말이 나올 때까지 7시간, 8시간 정말 장기간을 계속 그 막 햇빛이 내려 쬐는 그 몇 개의 조명등 아래서 그렇게 막 찍고 또 찍고 막 이럽니다. 정말 악랄하구만요. 그러니 이자들이 저국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유도하고 있는군요. 네. 저국의 죄를 짓게 만들어야 제놈들이 시키는 대로 졸졸 꼭두각시처럼 이제 따라하고 이제 그렇게 나발질을 해대게 하려고 그런 속심입니다. 그놈들의 속심은. 이제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머란봉 클럽이라는 것을 하면서 장시간 이제 앉아 있어서 허리도 아프고 나랑 이제 이게 맞지 않는다 이러면서 이제 어이선이라는 그 작자한테 나 좀 힘드니까 좀 나 원래 연기 시켜주겠다고 하지 않았나 좀 연기도 할 수 있고 좀 이렇게 몸도 움직일 수 있는 그 남남부녀 애정통일이라는데 좀 보내달라 이렇게 좀 전락했습니다. 예, 그렇게 돼서 이제 제가 그 남남부녀 애정통일이라는데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남부녀 애정통일이라는 것은 북의 여자와 남의 남자가 만나서 가상으로 가정을 꾸리고 산다는 뭐 내용의 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치적인 발언도 없고 뭐 생활적인 뭐 내용이 같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거기에 출연하겠다고 해가지고 얼마 후에 남남부녀 애정통일이라는 곳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이거나 저거나 다 갖고 같은 모략 방송들입니다. 그 좀 형식에서 조금 다를 뿐이지 그 내용에서는 하나같이 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우리 공화국을 비방하고 모략하는 것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첫 촬영에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란봉 클럽과 같이 이제 저한테 그 제작진들이 이제 하는 말이 공화국이 좋다는 말은 무조건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옛날에 공화국에 있을 때 알았던 것도 이제 뭐 남해 와서 알았던 것도 모른 척 해야 된다. 완전 모조리 진행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러면서 저보고 이제 그게 이제 무엇이든 무조건 이제 우리 북의 말을 쓰고 이제 절대 아는 척해서는 안 된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남조선에 가서 이제 클럽이나 이제 술집 이런 데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인간한 클럽이나 술집 이렇게 고리들은 좀 다 안단 말입니다. 빤드름하게. 근데 이제 지나가다가도 제가 아 저거 뭐다 하고 이렇게 아는 척을 하려면 못 아는 척하게 막 거의 강박하다시피 역하다시피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는 일반 가정용품 그 쓰는 그 방법도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모르는 척하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표현하려고 하는 게 정말 북에서 온 사람은 이제 낙후하고 뒤떨어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모조리다 이런 걸 이제 표현하려고 하더란 말입니다. 그 후 저는 괴뢰 국방TV에 출연하여 놈들이 이제 대본에 써준 대로 우리 군대 내에 덤풍이 들어왔다는 둥, 뭐 병영에 배달 음식이 있다는 둥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군대를 이제 악랄적으로 이제 비방하였습니다. 예. 정말 우리 공화국의 용성을 흐리게 하기에 날뛰고 있는 적들의 모략 책동에 격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반공화국 모략 서동의 앞장에 서서 날뛰고 있는 자들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이제 만나러 갑니다나 모란봉 클럽에 출연하여 악질적으로 선동하고 있는 것들은 다 저와 같이 이제 몇 푼의 던에 현혹이 되어서 이제 그 던을 받기 위해서 놈들이 그 더럽게 안겨주는 시키는 대로 대본에 있는 것들을 절절절 따라 외우면서도 거기다 잘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덧붙여가며 그렇게 악질적으로 선동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특히나 이제 강철환이나 이제 그런 등등 그런 저질스러운 놈들은 이제 제 놈들이 앞장서서 악질적으로 나발질을 하다 못해서 이제 저같이 남자선으로 온 여자들을 그런 길로 뻗어개고 유도해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그 장진성이와 같은 자들은 그 자기 리력을 완전히 좀 기만한 놈들입니다. 그 이자는 자기가 탈북 그 시인으로 자처하면서 그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우리 반공화국 버럭체통에 정말 미쳐 날뛰고 있는 놈입니다. 특히 그 희성이 같은 처녀들을 그 데리고 무슨 중론이라고 하면서 그 유엔까지 데리고 가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거짓말 증언을 하게 이렇게까지 지금 데리고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데 나서고 있는 여자들은 다 하나와 같이 술집에서 일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좀 한심한 생활을 좀 하고 있는 여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 영상들을 보면은 이제 무슨 다 얼굴들을 가리고 나온단 말입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근데 이제 걔들이 하는 말이 이제 무슨 자기들의 아내가 걱정이요, 뭐 가족들이 걱정이요, 뭐 이런 개나발을 부르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이제 자기들이 아가씨질을 이제 하다 나니까 그게 이제 폭로가 될까봐 이제 두려워서 그 얼굴들을 다 이렇게 가리우고 나온단 말입니다. 장진성이나 강철환 같은 놈들은 그 노조란 똥에서 이제 개같이 죽는다고. 죽어요. 정말 걔네들이 그 새끼들이 무슨 거와서 돈을 뿌려줍니까?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 자식들을 이제 써먹을 거 써먹고는 헌신짝 버리도록 버리면 그들이 갈 길은 분명히 쓰레기장이면 쓰레기장에서 죽음할 것입니다. 저는 1000만 번 죽어도 씻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조국을 배반하고 남선으로 도주한 것만으로도 죽을 죄인데 낳아주고 키워준 고마운 어머니 품에 칼을 박으려고 날뛰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 하늘 아래서 감히 살짝이도 없는 마음입니다. 저도 조국을 배반하고 도주하였던 반역자이지만 내가 그곳에 있을 때 실제 이렇게 그 모략방송에 출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말 조주하게 됩니다. 오늘도 조주하고 있습니다. 진짜 앞서 이야기했지만 거기 나가 있는 탈북자 대다수가 그 출연하는 모략방송에 출연하는 사람들을 보고 저 미친 것들 일하기 싫으니까 저런 데 나서서 순수 거짓말을 한다고 정말 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공화국의 맑은 하늘을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모략 방송에 출연하는 또 모략에 미쳐 날뛰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그 조국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전혀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혜송이가 그 자기 처지에서 그런 그 영단을 내리고 결심을 하고 여기에 왔다는 건 난 지금 이 시각도 막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저는 남선 사회에서의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특히 불이 꺼진 차례 찬방에 혼자 들어와 있을 때는 조국에 대한 생각, 고향에 있는 부모에 대한 생각으로 가슴이 아팠고 매일매일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국 앞에 진 제가 너무도 크고 너무도 두려워서 감히 조국으로 돌아올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나는 내가 지은 죄를 죽어서도 조국에 가서 책벌을 받고 죽자. 정말 보고 싶은 어머니 아버지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그렇게 보고 죽더라도 그렇게 죽자. 이런 생각으로 조국의 품에 돌아왔습니다. 조국의 품에 돌아오기 전에 제 주변에
알고 있는 이제 사람들한테 나 집에 가고 싶다, 저국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이제 너는 지금 지은 재가가 있는데 적의 땅을 밟는 순간 청살당할 것이다, 가면 죽는다, 이런 말들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디 한 생각, 죽어도 저국의 품에 돌아가서 어머니 아버지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죽자, 이런 생각으로 저국의 품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후회가 듭니다. 왜 저국에 죄만 짓고 그 죄를 씻으려고 저것만 노력도 안 했는지 정말 뼈저리게 후회가 됩니다. 그 더러운 곳에서 지은 죄를 그 더러운 곳에서 조금이라도 씻으려고 노력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으로 정말 매일매일 죄책감에 정말 쓰라리게 느낍니다. 제가 그러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죄는 지었지만 우리 저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김연희 어머니나 권철남 아저씨처럼 나도 그 사람들처럼 조금이라도 저국에 돌아오기 위해 투쟁을 했다면 정말 저국에 지은 죄를 1000만분의 1이라도 조금이라도 갚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나도 정말 현재 행복한 생활을 누리면서 내 혼자 생각으로 늘 생각하곤 해. 오늘도 1년 동안 오늘도 지금 남수선에서 조국의 품으로, 가족의 품으로 오기 위해서 이 투쟁하고 있는 그 김연희 여성이나 이 권천남이 같은 동무들을 내가 도와서 함께 그 투쟁하다 돌아왔으면 내가 오늘 일이 또 떳떳했고 떳떳하지 않았겠는가 하고 내가 오늘 이 직업도 내가 후회를 한다고. 저도 이제 아버지와 같은 생각입니다. 족들이 벌리는 반공화국 머략 서동의 노졸한 리면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거짓은 언제든지 드러나게 되는 법입니다. 이 괴뢰들이 오중이 또중이들을 내세워 우리 공화국에 대한 도롭고 노졸한 머략 선전에 매달려도 그 머략적 진상은 날이 갈수록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며 머략과 웅모가들은 온 민족의 저주와 규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과의 이야기를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